1. 알라바스타의 릴리 여왕. 800년 전 세계정부 설립 당시 알라바스타의 여왕이었던 릴리 여왕. 릴리는 과거 세계정부 설립자 20명 중 한 명이었고 최초의 20인의 이름을 남겼지만 천룡인이 되지 않고 알라바스타에 돌아와 조국에도 남아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왕좌의 에워싼 무기는 19개. 그리고 코브라에 의하면 공백의 100년 이후의 문헌에는 이상하게 릴리 여왕의 이름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란 것은? 이라며 묻는데 800년 전 그녀의 짧은 편지가 대대로 왕가에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릴리 여왕이 이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의미를 감추고 있는 이무와 달리 릴리 여왕은 역사의 뒤에 대한 내용을 편지를 통해 남겼고 현재까지 알라바스타 왕국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릴리 여왕의 실루엣은 비비와 닮았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무가 릴리를 알고 있는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2. 신의 기사단. 신의 기사단은 1054화 아카이누를 통해 첫 언급되었습니다. 묘스가르드 성이 범인을 놔준 것에 관해서는 신들의 땅에서 심해 중 신의 기사단이 개입해 이야기가 복잡해졌다며 언급하였고 앞으로 곧 등장할 새로운 세력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이후 1083화에서 몽키디 드래곤을 통해 다시 언급되었고 마리조아 내 식량 창고와 보급선들을 파괴시키며 순조롭게 계획이 이루어지는 듯하나 신의 기사단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라고 말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의 기사단 실루엣을 볼 때 총 9명이며 신을 지킬 만큼 강한 끝판왕 세력으로 보입니다. 막강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혁명군이 마리조아에서 난동을 피울 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혁명군의 주요 간부가 9명인 것으로 볼 때 신의 기사단의 첫 상대는 혁명군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의 기사단이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지,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혁명군과의 대결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3. 피거랜드 가문. 샹크스의 가문이 피거랜드로 밝혀졌고 이와 관련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신의 기사단 실루엣 중 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샹크스의 실루엣과 상당히 일치하고 이에 마리조아에 나타났던 샹크스의 모습이 사실 샹크스가 아닌 피거랜드 가문의 다른 인물이 아니냐며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마리조아에서 샹크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외팔과 눈의 흉터를 정확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직전에 루피를 언급하고 있던 섬은 마리조아와 거리가 멀어 보였고 직후에 갑자기 마리조아에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작가님이 마리조아에서 등장한 인물이 샹크스로 생각하게 만든 의도된 연출로 보이고 어느 해적에 대한 이야기는 루피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와 붙었다고 알려진 샹크스는 피거랜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붉은 머리 해적단은 비능력자 해적단인데 사왕 카이도와 샹크스의 충돌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단 하루 만에 왔다는데 카이도가 봤던 붉은 머리는 샹크스가 아니라 피거랜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보고 당시에 해군이 의아해하던 반응도 동시에 해결됩니다. 4. 루피 꿈의 끝. 샹크스, 에이스, 사보에게만 했던 루피의 꿈의 끝. 이를 들은 동료들은 각각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당황하며 말도 안 된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반응. 유일하게 로빈만이 흥미를 보였고 이를 들은 샹크스가 눈물까지 흘렸다는 것으로 볼 때 무작정 엉뚱한 이야기가 아닌 세계의 미래와 연관된 꿈으로 생각됩니다. 카이도와의 최종 결전에서 이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는데 너는 대체 어떤 세계를 만들 거냐? 는 카이도의 질문에 친구가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세계 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꿈의 끝이라면 우속이 불가능하다며 당황하지는 않았을 테고 이와 관련된 비상식적인 꿈의 끝이 있어 보입니다. 루피가 생각한 꿈은 대체 어떤 꿈일까요? 추측으로 볼 때 900년 이상 전에 원피스 세계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누군가에 의해 수십 개의 섬으로 흩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거대했던 고대 왕국과 뒤에 대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는 세계의 모든 섬을 하나로 합치는 꿈을 갖고 있으며 다시 평등과 자유의 세상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무 정체. 세계 정부를 움직이는 최종 흑막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무. 이무의 첫 등장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독자들은 하늘섬에서 등장한 괴상한 동상이 이무의 모습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진지하게 기대되는 등장인물들을 항상 괴상하게 그려왔고 이바스도 이무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에 루피가 너희는 이딴 걸 동경하냐? 제 정신이 아니구만 이라고 대사를 남겼기도 하고 우습지만 실루엣의 모습도 비슷하기도 합니다. 최신화 1084화에서 이무가 또다시 등장했는데 코브라 왕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등장하였습니다.
코브라가 말했던 릴리에 대해 들었고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해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모와 릴리 여왕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6. 오로 성 이름 우주. 오로 성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세턴성으로 밝혀졌으며 세턴은 태양계 행성 중 하나의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남은 태양계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으로 남은 오로 성이 인원 4명과 일치하고 이를 모티브한 이름이 오로 성의 이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 머큐리, 주피터, 비너스. 이를 볼 때 원피스 세계관은 우주와 연관이 있고 실제로 오하라의 역사 연구소의 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5개의 행성이 주변을 돌고 있는 모형이 있었습니다. 포네그리프를 통해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오하라의 학자들은 과거의 역사가 우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고 달과 태양이 상징하는 존재까지 깨달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태양계의 천왕성은 영어로 하면 우라노스, 해왕성을 영어로 하면 넵튠이며 포세이돈을 의미하는 단어, 명왕성은 플루토입니다. 이처럼 고대병기 또한 태양계 행성들을 모티브하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공백의 100년의 초고도의 문명과 엄청난 과학력의 기술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NL의 표지 현재를 통해 공개된 달의 문명과 연관 깊어 보입니다. 7. 미래를 알고 있는 이유. 코즈키 오뎅은 죽기 전 20년 이상 지난 미래의 다음 시대를 짊어질 강력한 해적들이 신세계에 몰려올 거다. 내가 만약 죽었다면 카이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건 그 녀석들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로저와 함께 세계를 다 돌고 온 오뎅은 무엇을 받기에 미래의 상황까지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로저는 모든 항해를 끝내고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빨랐던 거야 라며 의미심장한 대사를 뱉었습니다. 세계 정부가 그토록 로저의 이름을 숨기는 이유도 알겠다며 뒤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게 된 듯 해보이지만 과거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까지 알고 있었던 오뎅의 대사. 오뎅이 말했던 20년 이후가 모든 고대병기가 깨어날 시점이어서 단순한 바램으로 뱉은 대사였을 수도 있지만 카이도를 쓰러뜨린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았던 것으로 볼 때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것을 라프텔에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의 도다로 조이보이, 나는 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남겼구만 그래. 참 웃긴 이야기야. 라고 하며 라프텔의 보물이 마치 이야기 보따리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로저가 말한 막대한 제보는 이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와 세계관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들로 보이며 중요한 이야기는 조이보이의 일대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이보이의 이야기 중에 세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본 오뎅이 마치 확신하듯 다음 시대를 짊어질 강력한 해적들이 신세계에 몰려올 것이라고 말한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